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과학계 주요 인사를 모시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태식 회장 모시고 국내 과학기술계 현안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21대 회장으로 선출된 지는 1년이 넘었지만 취임하신 지는 이제 막 한 달이 좀 넘으신 거잖아요. 네, 일단 그 취임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지난달 3일 이제 국민들에게 처음 인사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총본산인 과총의 제21대 회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과총을 이끌도록 막중한 임무를 내려주신 과총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대적 소명을 쫓아 온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취임 전 차기 회장으로서 전국의 과학기술계 인사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역별, 세대별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과청의 혁신 방안을 수렴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와 응용과학은 물론 산업 분야 연구단체를 아우르는 거대 조직을 하나로 연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통 플랫폼이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과총이 연구계, 산업계, 학계에서 도움되는 일을 하는데 방점을 두려고 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이 국민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소통의 장도 마련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일선에 나서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를 과총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과총이 어떤 단체인지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1966년에 세워진 과총은 400여 개의 학술단체와 200여 개의 산업계 단체 등 총 607개 단체를 회원으로 둔 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과총 예산이 연간 35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정부 기금을 지원받아서 학회 등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학술 활동을 지원합니다. 현재 회원학계의 학술지 중 107종이 SCI급으로 세계적 학술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정책활동, 유관기관 지원이라든가 지역 과협의 활동 지원도 주요 사업입니다. 연례 학술 행사로 해마다 여름에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최고 권위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과 젊은 과학자 대상의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을 수여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와 연계하여 개최합니다. 국내 조직만도 회원수 40만을 헤아리는 과학기술 각종 학회, 단체에다 공공 및 민간 연구단체 또 13개의 시도, 지역연합회 등이 있습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만 500만 명에 달합니다. 해외로도 19개국 한인과학기술인의 제외 과학기술자 협회 등을 포괄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과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신임 총장으로서 회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거나 시급한 현안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기적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네, 산업화를 통해서 자립해야 했기에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했고 그것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던 거죠. 우리 과학자들도 그 목적에 부합한 연구에 매진했고 국가의 R&D 투자도 그 방향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예.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션을 정해놓고 속전속결로 달려가는 추격형 발전 모델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과학기술의 선도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선도형 프론티어 전략이 필수입니다. 과학기술의 본질로 돌아가서 원천적 탐구에 의해서 새 영역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합니다. 무한 경쟁 체제에 맞춰 한국 과학기술계도 개편해야 합니다. 네. 실패해도 도전적인 연구를 해야 하죠. 하지만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연구는 모두 100% 성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연구, 누구나 할 수 있는 연구는 산업계에서 필요한 기술이 아닌 거죠. 예. 진짜 국민과 산업계가 원하는 기술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하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예. 중요한 기술을 준비하고 개발하지 못하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눈치를 보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안정만큼 또 도전이 중요한 연구 환경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회장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과학기술인과 스타트업을 연결해서 테헤란 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과총이 위치한 강남역서부터 삼성역까지 4.1km입니다. 네. 골목은 세 보니까 401개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ICT 산업 발전과 함께 스타트업, 벤처 캐피탈 등이 자리를 잡으며 창업의 요충지로 테헤란로가 성장했습니다. 이곳에서 아시다시피 한국과 컴퓨터, 네이버, 다음, 안철수 연구소, 넥슨 등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치솟는 임대료와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로 기업이 떠나면서 공실이 늘었고 위기를 겪었죠. 그러나 최근 테헤란밸리는 과거의 영광을 조금씩 되찾는 중입니다. 강남역부터 삼성역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1km나 되는데 테헤란밸리의 대동맥입니다. 이 골목에서 산업 통산자원부 등이 지원하는 벤처기업이 4천여 개가 있습니다. 네. 벤처 캐피탈 100곳 중 60여 곳이 몰려 있고 한쪽 길을 보시면 과총과 발명진흥회, 공학한림원, 코엑스까지 과학기술단체도 모두 모여 있습니다. 특히 공유 오피스 등도 자리를 잡아 작은 스타트업이 저렴하게 공간을 임대할 수 있게 되었죠. 과총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나라 벤처 클래스의 원조인 테헤란밸리의 정체성을 되찾고 이들의 융합회, 얼라이언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특히 판교밸리와 홍릉밸리, 넓게는 대전 과학특구 단지와도 연계하겠습니다. 아, 예. 자, 그런가 하면 오는 7월에는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과학자 3,000명이 서울에 모이는 학술 대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자 대회라고 하는데 어떤 행사인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한상대회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벌써 21년이 됐는데 작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중에 과학기술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응낙을 하셨고 그래서 한미 포함해서 세계 과학기술자 대회를 금년 7월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게 됐습니다. 아, 네. 세계 19개국의 제외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와 130개국의 주한 대사관에서 추천받아서 젊은 과학기술자 100명, 총 350명이 귀국할 예정입니다. 예. 또한 과총에 13개 지역연합회원들을 포함하여 3,000여 명이 모일 예정입니다. 첫 대회인 이번 대회는 2030년 우주와 미래 과학기술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한인과학기술인 대회 참가자들이 제안서를 만든 뒤 과총에서 미래 보고서를 같이 만드는 새로운 차원의 컨퍼런스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 이번 대회는 세계 우수 과학기술인을 초청해서 국내외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 과학기술 혁신과 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기관 및 과학기술자 간의 공동 연구와 협력의 장을 마련해서 글로벌 과학기술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한인 과학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마치 우리 과학자들의 잔치이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요. 회장님 취임식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뭐 미래 취임식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회장님께서 직접 기획하신 걸까요? 예, 여러 사람이 같이 꿈을 꿨습니다.
제 취임식에서는 작게나마 제가 꿈꾸는 과청의 미래상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주인 아바타가 사회를 봤고요. 젊은 스타트업 대표가 AI 작곡가의 음악을 들려주면서 과학 판소리를 하는 소리꾼들이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김덕수 교수가 와서 공연도 예. 해주셨습니다. 아, 예. 아바타는 사람의 눈동자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장시간 진행이 어려운데 과청 직원이 행사 2시간 동안 무리 없이 사회를 봤습니다. 아. 과학이 산업과 예술에 접목하고 새로운 기술이 과청을 통해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다들 재미있었다고 즐거워해 주셨습니다. 취임식 자리에는 350여 분께서 참석하여 축하해 주셨고 특히 41명의 주한 대사님들과 사이언스 어태치 분들이 와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과학기술 외교에 힘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한 ODA 공적 개발 원조가 주로 개발 사업이라면 과청은 400여 개의 학술단체를 통한 민간 차원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영상으로 취임식 모습을 잠깐 봤는데 잠깐 봐도 참 참신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많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우주 그 사업에 대해서 총괄하는 그 기구를 신설하는 문제인데요.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나사의 경우는 10개의 다른 기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나사의 연구 인력은 1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콘트랙터나 서브 콘트랙터로 협력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분들을 많이 알게 되고 있습니다. 예. 우주항공청을 나사와 비슷한 정도로 운영하려면 미국과 인구 비례로 따졌을 때 연구 인력이 적어도 2,000명에서 3,000명은 돼야 합니다. 이 정도 연구 인력을 모으려면 항우연과 천문연, 건설기술연구원, 또 키스트와 카이스트에서도 모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로켓과 위성만 얘기합니다. 우주 경제에 따르면 로켓과 위성 분야는 16%밖에 안 됩니다. 네. 84%는 우주 건설 등 다른 사업 분야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주청을 만들 때 산업별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워서 다양한 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인력 양성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성과 로켓 관련 인력만 양성해서는 우주 경제 시대에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주 건설, 재료 분야, 특히 우주 의료나 로봇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을 확보해야 우리가 우주 경쟁 시대에서 우주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한국과청은 국제우주대학교와 다양한 우주 분야 교육을 앞으로 하려고도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난 3년간 과학계의 가장 큰 이슈가 아마 코로나19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는 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학기술의 역할은 뭐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요즘 포스트 코로나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코로나 이후를 의미하는 걸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전혀 다른 미래라는 의미에서 비욘드 팬데믹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네. 비욘드 팬데믹의 시대는 과학기술이 3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팬데믹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스, 메르스, 코로나처럼 감염병은 반복되기 때문에 언제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른바 K-방역이라는 과학 방역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서 감염병 R&D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전략을 구체화해서 과학적 대비를 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비욘드 팬데믹의 시대에는 재난재해와 이상기후가 빈번해질 것입니다. 얼마 전 강릉 3부처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재해를 미리 예측하고 탐지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재난재해와 이상기후,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데도 과학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전 세계 국가가 경제를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 경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는 경기 침체, 물가는 오르고
국가 부채도 늘고 있는 총체적인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다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바이오, 배터리, 방산 등 신산업을 기회로 재도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산의 엑스포를 우리가 불러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예. 엑스포는 과학기술의 총본산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 모두도 부산 엑스포를 도와주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위기를 극복하는 시기와 또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과학기술이 있었는데요. 과총이 축이 되어서 또 포스트 코로나, 기후위기, 어려운 경제위기에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태식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